초보자는 차트를 예쁘게 세팅하면 안 됩니다. 판단하기 쉽게 세팅해야 합니다. 화려한 차트가 좋은 차트가 아닙니다. 좋은 차트는 내가 딱 봤을 때 세 가지를 바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지금 주가가 단기 추세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둘째, 거래량이 평소보다 붙었는지 죽었는지. 셋째, 내가 들어가면 손절 기준이 어디인지. 이 세 가지가 안 보이면 그 차트는 정보가 많은 게 아니라 오히려 판단을 방해하는 화면입니다. 그럼 첫 번째 설정부터 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입니다. 저는 초보자라면 처음부터 너무 많은 이평선을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은 5일선과 21선입니다. 5일선은 단기 체온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의 힘이 살아있는지 보는 선입니다. 21선은 생명선입니다. 이 종목이 단기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지 보는 기준입니다. 여기서 원칙은 단순합니다. 주가가 21선 아래에 있으면 일단 신규 매수 후보에서 제외합니다. 5일선이 21선 위에서 움직이고 주가가 21선 위에 있을 때만 관심 종목으로 봅니다. 물론 이 기준 하나로 수익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초보자가 이상한 자리에서 매수하는 실수는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HTS에서는 이동평균선 설정에 들어가서 5일, 20일을 기본으로 남겨두면 됩니다. 색상을 확실히 구분되게 잡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5일선은 짧은 흐름이니까 눈에 잘 보이는 색, 21선은 기준선이니까 더 굵게 보이도록 설정하는 식입니다. 중요한 건 색깔 자체가 아니라 내가 한눈에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MTS에서도 똑같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은 작기 때문에 더 단순해야 합니다. PC 화면처럼 지표를 많이 넣으면 캔들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MTS에서는 5일선, 21선, 거래량 이 세 개만 먼저 보세요. 초보자에게는 이게 더 낫습니다. 두 번째 설정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절대 지우면 안 됩니다. 캔들은 가격의 모양이고 거래량은 돈의 참여입니다. 장대 양봉이 나와도 거래량이 없으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고 작은 캔들이라도 거래량이 크게 붙으면 관심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아래에는 반드시 거래량을 크게 보이게 설정해야 합니다. 많은 초보자가 거래량 창을 너무 작게 줄여놓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변화가 안 보입니다. 거래량은 그냥 참고용이 아니라 매수 후보를 거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저라면 MTS에서도 거래량 칸을 너무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캔들만 크게 보고 거래량을 작게 보면 차트의 반쪽만 보는 겁니다. 특히 직장인은 장중 흐름을 계속 못 보기 때문에 퇴근 후 차트를 볼 때 거래량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돈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그냥 가격만 움직였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설정은 기준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선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을 내가 직접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여기쯤 지지받겠지라고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생각만 하면 장중에 흔들립니다. 미리 선을 그어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박스권 하단, 전고점 돌파 자리, 거래량이 터진 캔들의 저점. 이런 자리는 미리 표시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다음날 주가가 그 가격을 지키는지 깨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매매에서 중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내일 오를 것 같다. 이게 아니라 내일 이 가격을 지키면 관심. 이 가격을 깨면 제외. 이렇게 정해야 합니다. 이제 HTS 화면 구성을 말해보겠습니다. HTS에서는 화면을 너무 많이 나누지 않는 게 좋습니다. 초보자는 종목창, 호가창, 체결창, 뉴스창, 수급창, 차트창을 다 띄워놓고 뭔가 전문가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판단이 흐려집니다. 직장인 기준으로는 메인 차트, 거래량, 관심 종목, 조건 검색 결과 정도면 충분합니다. 장중 매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호가창을 계속 보면서 따라붙는 매매는 오히려 위험합니다. 저라면 화면을 이렇게 봅니다. 왼쪽에는 관심 종목 리스트, 가운데는 차트, 아래에는 거래량, 오른쪽에는 조건 검색 결과나 뉴스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핵심은 내가 종목을 눌렀을 때 바로 5일선, 21선, 거래량, 지지선 이탈 여부가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MTS 설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마트폰은 화면이 작기 때문에 욕심내면 안 됩니다. MTS에서 꼭 봐야 할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5일선과 21선이 보이는지. 둘째, 거래량이 충분히 크게 보이는지. 셋째, 전일 고점, 전일 저점, 최근 지지선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지. MTS에서 차트가 너무 복잡하면 실전에서 오히려 판단이 느려집니다. 특히 직장인은 출근길, 점심시간, 퇴근 후에 잠깐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RSI, MACD, 스토캐스틱 다 보고 있으면 오히려 중요한 걸 놓칩니다. 그래서 MTS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복잡한 분석용이 아니라 기준 확인용입니다. 분석은 퇴근 후 HTS나 큰 화면에서 하고 MTS는 다음날 내가 정해둔 가격을 지키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쓰는 게 좋습니다. 이제 조건 검색식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급등주를 찾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오늘 많이 오른 종목만 찾으면 안 됩니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뒤늦게 보면 고점에 물릴 수 있습니다. 조건 검색식은 급등한 종목을 따라가는 도구가 아니라 관심이 생긴 종목을 걸러내는 필터라고 봐야 합니다. 초보자용 조건 검색식은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거래량이 평소보다 증가한 종목. 둘째, 주가가 21선 위에 있는 종목. 셋째, 당일 변동성이 너무 과하지 않은 종목. 예를 들어 최근 평균 거래량보다 거래량이 늘었고 주가가 21선 위에 있으며 너무 급등해서 이미 멀리 가버린 종목은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미 늦은 종목보다 이제 관심이 붙기 시작한 종목을 찾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조건 검색식이 정답을 뽑아주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건 검색식은 후보를 줄여주는 도구입니다. 검색식에 걸렸다고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차트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 검색식에 걸린 종목을 볼 때는 이렇게 봅니다. 21선 위에 있는가? 거래량이 평소보다 늘었는가? 장대 양봉이 이미 너무 멀리 떠 있지는 않은가? 가까운 지지선과 손절 기준이 보이는가? 다음날 확인할 가격이 명확한가? 이 5가지가 안 보이면 저는 후보에서 제외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여기서 직장인용 퇴근 후 루틴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검색식으로 거래량 증가 종목을 뽑습니다. 두 번째, 그 중에서 21선 위에 있는 종목만 남깁니다. 세 번째,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은 제외합니다. 네 번째, 지지선과 손절 가격이 보이는 종목만 관심 종목에 넣습니다. 다섯 번째, 다음날 MTS로 그 가격을 지키는지만 확인합니다. 이 루틴의 핵심은 매수 종목을 찾는 게 아닙니다. 매수하면 안 되는 종목을 지우는 겁니다. 초보자가 실수하는 이유는 좋은 종목을 못 찾아서가 아닙니다. 안 좋은 자리까지 다 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트 설정도, 조건 검색식도, 매매 루틴도 전부 하나의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따쁜 자리를 걸러내는 것. 저는 이게 직장인 매매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차트에는 5일선과 21선을 먼저 남기세요. 거래량은 절대 작게 보지 마세요. MTS는 분석용이 아니라 기준 확인용으로 쓰세요. 조건 검색식은 정답이 아니라 후보 필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차트를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판단을 단순하게 만드는 겁니다.